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모두 다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해하셔도요, 정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장담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김홍배 선생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되고요. 그리고 고2 학생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고3이 되었습니다. 자, 고3이 되면은 또 입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년 이 입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면서 올해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서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고, 그 중에 각 대학은 이렇게든 3일 이상의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수험생들은 원서를 지원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토대로 내가 지원을 할 텐데, 그 정보는 항상 그 전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를 토대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만 할 줄 안다라면은 입시 결과에서 합격률을요, 10배, 20배, 많으면 100배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냥 전년도에 대한 입시 결과만 보고 막연하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에 대한 합격자들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합격선이 지난해 합격생들이 그 구간에 50%냐 70%냐 어느 구간의 합격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제가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은요, 뭐 자랑거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심입니다. 매년 입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도요, 저에게 오셔서 이거를 많이 배워가세요. 그 정도로 정확도도 높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틀은요, 합격률을 10배로 올려주는 입시 결과 예측법, 이렇게 잡아봤고요. 여기서 표현은 사실은 10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20배, 100배 이상도 합격률이 높이 올라갈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여러분들 습득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번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하라고 해놨네요. 이거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입시 결과를 이용한 합격 예측 가능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놨고요. 전 여기서 5개만 잡았는데 실제로 이거 이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부분들을 보면 1번, 전 면접 시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면접 시기에서요, 저는 어느 부분들을 많이 권해드리느냐 하면, 수능 후에 대한 부분들이 수능 전이랑 지금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되도록이면 저는 수능 후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능 전 후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요. 내가 예를 들어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고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수능을 잘 못 봤다라고 한다라면은 대부분들 교과 전형을 쓰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데 면접을 보러 갈 필요가 있나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후에 볼 때 내가 수능 부분들을 잘 못 봤다라면은 최저를 못 맞추다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미응시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실질적이 떨어지고요. 또 두 번째는요, 잘 봐도 안 가요. 내가 수시로 써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서 여기 구간인데 정시로 3개 쓰는 구간은 이 구간이 아니고 훨씬 높은 점수까지 전부 다 취득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굳이 수시 쓸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왜 대부분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는 수시 납치라고들 얘기들 하죠. 그래서 정시를 잘 봤다라면 또 일부러 수시 면접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잘 봐도 응시하지 않고요. 잘 못 봐도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낮아지게 돼서요, 입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전형 요소를 꼽았습니다.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도요, 이것들은 경쟁률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추천형에서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었나요? 교과 100%를 갔었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교과 70에 면접 30% 이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100에 최저학력 기준만 걸어놨습니다.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때 면접을 보면서 면접에 뭐가 있었어요? 자, 재심문 면접이라는 게 있었죠. 이 재심문 면접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압박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재심 면접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항이 나오지? 내가 공부를 제대로 이쪽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최저를 맞출까 못 맞출까 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재심 면접을 많이 응시를 기피해 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때 재심 면접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최저만 있다 보니까 어차피 수능에 대해서 수능 최저 부분들은 다들 보면은 최저를 위해서 열심히들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시문이 없어졌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참여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즉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재시문 면접이 없어지고 그 부분들이 수능 최저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좀 어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경쟁률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최저학력 기준을 잡았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요, 2013년도에 23년도에 약학의 경우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충북대하고 충남대 잡아봤고요. 충북대는 최저가 3합 7이었었고요. 이때 70% 합격 컷이 1.04 등급. 와, 무지 셌었죠. 자, 그리고 이때 지금 이제 1.04 등급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의대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충남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5예요. 근데 여기서 70% 합격 컷이 1.72 등급, 거의 0.7 등급 정도나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지금서부터 수능 부분들을 열심히 해갖고 최저가 어려운 데를 내가 미리 선점해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지원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잡았어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들 일반 교과 과목 같은 경우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들 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즉 A, B, C로 나오는 것들 있죠. 자, 거기서 다시 읽어보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주요 과목에서 내신은 대부분 비슷한 경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느냐 하면 대부분 진로 과목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진로 과목은요, 학교마다 좀 내는 방법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가장 특별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고려대하고 서강대가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A를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획득하는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냐면 A 학교랑 B 학교가 있는데 A 학교에서 A를 받은 비율의 학생은 이쪽은 10%고요. B 학교에서 A를 받은 학생은 뭐 한 80%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봐도 무슨 차이인 줄 알 수 있어요? 80%에 있는 학교의 시험지 난이도 그 과목의 수준은 이쪽 학교에 비해서 훨씬 쉬웠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받은 학생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A를 받은 학생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험지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난이도의 학교의 시험지에 출제된 학교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줄 것이고 쉽게 내면 낼수록 페널티를 더 주겠다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 영상은요, 제가 요거 바로 전 영상에 수록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A, B, C를 부여받을 때 20, 15, 10씩 해서 무려 5점씩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는 또 상위권 과목이 약대가 있고요. 고신대는 또 의대가 있죠. 여기는 A, B, C를 1, 3, 5등급으로 나눠서 부여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대 있죠. 인제대는 A, B, C가 무려 1, 4, 7등급으로다가 나뉘거든요. 여기서 B를 받게 되면은 4등급. 아주 치명적이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내가 B라는 게 한 과목이라도 있는 경우들 보면은 거기 점수 등급을 조금 확실히 좀 덜 이렇게 격차가 주게끔 하는 학교를 택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선발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10명 모집이랑 20명 모집을 보면은 어느 쪽이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러죠. 당연히 20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합률이 또 50% 정도 돈다고 가정을 하면 10명인 경우에는 5명 추가 합격이 돌겠죠? 자, 그럼 20명인 경우에는 10명이 돌겠네. 이래도 사실 10명 추합 도는 데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0명인 경우 10명이 아니라 12명, 13명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추합률 같은 경우를 고려를 했을 때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을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해서 마지막 2개의 대학을 놓고 갈등이 생긴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항상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도 있느냐 하면 저는 희귀학과도 지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유리하고요. 희귀학과 같으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학과가 많지 않은 대학들, 그죠? 전국적으로 그런 학과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학과도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희귀학과 같은 경우도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내가 이 학과에 뜻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도 거의 높질 않아갖고 최초 합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거의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추합이 돌지 않아서 무조건 거의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2가지, 모집 인원은 많은 쪽, 추합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 희귀학과 같은 경우도 상황을 좀 보시고서 되도록이면 희귀학과는 지원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 2개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학죠. 입시 결과를 예측한 합격 가능 예측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지금 여지껏 제가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찍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 모두 다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해하셔도요, 정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장담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 하시기 전에는 자, 용어 부분들이 등장하라는데 용어 부분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수시 배치표를 좀 참고해달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저희가 각 대학에서 보면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요, 그해의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년도 입시율 이런 걸 전부 다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발표를 하면은 저희 영업부에서 이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을 200여 개에 가까운 대학을 전부 다 내용을 취합을 해갖고 일일이 쳐서 만든 게 수시 배치표예요. 근데 그 수시 배치표에 보시면은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6월 말이나 한 7월 초쯤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유료로 판매가 되긴 하는데 구입하시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거기 있는 내용들만 잘 확인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안다면 절대 입시 결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합격자 평균하고요. 자, 등록자 평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 평균은 뭐냐면 실제로 합격을 한 상태의 학생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등록자 평균, 내가 최종적으로 이 학교에 다니겠습니다 하고 등록까지 낸 학생들의 평균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입시 결과나 아니면 그 다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는 그건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째, 합격자의 50% 컷, 70% 컷, 합격자 평균 컷 이런 게 있는데 50% 컷은 우리 10명 기준일 때요.
거기에서 5등한 학생의 합격 점수를 50% 합격 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0% 컷은 10명 중에 7등한 학생을 의미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 올해에 나올 입시 결과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 것은 합격자 평균 컷이랑 50% 컷. 근데 요 두 개 부분들이요, 자칫 혼돈하시는 분들이 엄격히 틀립니다. 10명 기준이었을 때 50% 컷은 10명 중에 5등한 학생의 합격 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합격자 컷은 뭐냐면 10명인 거예요. 그 10명 합격한 학생의 평균을 낸 게 합격자 컷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하나는 10명 중에 5등으로 합격한 학생, 또 하나는 전체 합격자의 다 그거를 10명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학생이, 그게 이제 나눈 값이 합격자 평균이 되겠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입시 결과 평균이 50% 컷이랑 격차가 적은 경우,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 하면 입시 결과 평균하고요 50% 컷하고요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요, 21년 컷, 22년 컷, 23년 컷, 그리고 24년 컷,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평균 컷, 무슨 컷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24년 컷은 저희 건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 50% 컷, 70 컷, 아니면 50 컷, 평균 컷, 아니면은 70컷, 평균 컷,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왜 똑같이 일괄적으로 안 해나고 이렇게 전부 다 차이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하면은 발표하는 그대로 저희가 그걸 만들어요. 영업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은 50이랑 평균 컷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대학은 50이랑 70컷, 어느 대학은 70이랑 평균 컷, 그 케이스를 제가 전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듣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50컷이랑 격차가 적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10명입니다. 10명이 2.0, 2.0, 2.0, 2.0에 다섯 번째도 2.0. 그러면은 요 학생이 50% 컷이 되는 거죠. 그 다음도 2.01, 2.01, 2.02, 2.12, 2.3까지 해서 전체 10명이거든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이 10명을 1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1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04. 자, 구해봤더니 여기 평균 컷은 2.04등급이 나왔고요. 50% 컷은 2.0등급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점수 구간 차가 지금 0.04등급으로 격차가 굉장히 좁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전체 합격생의 평균이나 50% 컷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 컷에 다 모여 있어요. 2.04등급에 다 2.0 쭉 돼 있고, 뒤에는 2.1에서 2.2, 그리고 많은 데가 2.3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학생이 평균이나 50% 컷에 많이 모여져 있는 구조네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 50% 컷이랑 평균이 비슷한 경우라면 지원 합격자의 대부분들이 평균이나 50% 컷에 많이 지원해서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금 2.3등급보다 안 좋다라면 불합격되는 거죠. 왜요? 마지막 학생이 지금 2.3등급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 컷이랑 50% 컷이 격차가 차이 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학생도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균이나 50% 컷에.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가 만약에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이라면 지금 이 경우는 뭡니까? 전체적인 생기부 내용보다 내신 점수를 위주로 더 많이 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 종합전형이 이렇게 같이 50이나 평균 컷에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 대학은 비교과보다 내신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합격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즉 내신의 경쟁력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합격자 평균이 50% 컷이랑 비슷한 경우라면 2.4등급 정도만 돼도 불합격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평균 컷 50% 컷이 2.0인데 이렇게 지금 많이 붙어 있다라면은 2.4등급도 떨어져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그죠? 매일 제일 마지막이 2.3등급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시 결과 평균이 50% 컷이랑 격차가 큰 경우. 자, 아까랑 똑같이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명이거든요. 그 다섯 번째 학생은 2.1등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10으로 나눴더니 2.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지금 2.96이 되고 있고요. 50% 컷은 2.1등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 컷이랑 50% 컷이 0.04등급 차이를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지금 2.1이랑 2.96이니까 거의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0.8 정도, 0.8등급 정도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을 토대로다 멀 점수까지도요. 뒤쪽에 굉장히 안 좋은 학생의 점수까지도 합격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평균이 50% 컷이랑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경우라면 성적이 50%보다 안 좋은 학생이 대부분 합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등급 때는 물론 4등급 초반까지도 합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과의 경우라면 성적 분포도가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죠. 2.1에서 4.2까지니까 넓게 퍼져 있으니까 평균보다는 50이나 70% 컷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 요 경우나 요 경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건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나요? 그건 제가 뒷페이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 학생의 경향이 구분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종합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일반고 학생이겠죠. 그리고 이거 뒤쪽은 앞쪽 학생이랑 점수가 지금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일반고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까지는 특목 자사고 또는 생기부가 굉장히 좋았었겠구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이 개수가요. 즉, 지금 이제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즉, 표본의 개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가 무슨 3명, 4명 이렇게 되면은 맞질 않고요. 최소한 10명 정도 이상이 되죠. 어느 정도 지금 맞아요. 단, 소수 인원 선발 시에는 이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는 합격생이 앞쪽이나 뒤쪽의 점수에 이렇게 의해서 평균 점수가 실제로 왜곡될 수 있으니까 50이나 70% 컷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번째,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합격자의 70% 컷보다 평균이 앞쪽에 있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70% 컷보다 여기 평균 컷이요. 앞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평균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합격생들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평균이 앞쪽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대부분 합격생들이 70% 앞쪽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점수가 70% 뒤쪽에 본인 점수가 있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2.0, 2.0 쭉 돼 있고요. 마지막에 2.25, 70% 컷은 2.2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걸 10으로 나눴더니 평균 컷은 2.09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09가 되고요. 그리고 70% 컷은 2.2가 됐네요. 자, 70% 컷은 2.2가 되고 평균이 2.09로 지금 평균 컷이 70% 컷보다 앞쪽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 보면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70% 앞쪽에 주요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요, 이거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균 컷이 70% 컷의 앞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합격생 분포의 입시 결과가 70% 앞쪽에 있어서요. 내가 70% 컷과 본인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도 불합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합니다. 70% 컷 뒤쪽에 있다라면, 즉
70% 컷이 2.2고요. 본인 점수가 2.3이라고 한다면 0.1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죠. 70% 컷에 0.1등급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지금 최종 마지막 10번째 학생이 얼마예요? 2.25입니다. 나는 2.3인데. 그래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70% 컷이 2.2고 나는 2.3이니까 이 정도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요, 70 앞쪽에 와 있을 때는 내가 평균 컷 정도 70 앞쪽에 들어 써볼만 하지만 뒤쪽에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 볼까요? 이번에는 합격자 70% 컷보다요, 평균이 뒤쪽에 있는 경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지금 70% 컷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컷이 이쪽에 뒤에 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이 70% 뒤쪽에 와 있다라면 이것도 이제 학생 분포도는 어디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쪽 뒤쪽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 합격생들이. 이런 경우는 내가 70%보다 뒤쪽에 와 있어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 2.0 해갖고 7번째 70% 항이 2.2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0명, 제일 마지막은 3.25 되고 있어서 이거를 10으로 나눴더니 2.52가 됩니다. 자, 그럼 평균 컷은 2.52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70% 컷은 2.21입니다. 자, 70% 컷 여기가 2.2가 되고 있고요. 평균 컷은 2.52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본인 점수가 2.3. 아까 같은 경우는 70% 컷이 2.2고 본인 점수가 2.3이면 0.1등급이어도 떨어졌었죠?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이 2.25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지금 70% 컷이 앞에 얘랑 똑같이 2.2등급이고요. 내 점수도 2.3등급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0.1등급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려 3.25등급이 제일 최하위권에서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평균 컷이 70%컷 뒤쪽에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합격생 분포가 70% 결과 뒤쪽에 많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번의 앞에 예시에 70% 것과 본인 점수가 똑같이 0.1등급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앞에 3번과 4번에서요, 예시 차이로 확인을 해보면 전년도 합격자 평균 컷이 70% 컷의 앞쪽 또는 뒤쪽에 있을 때 합격자의 대부분 분포가 어느 정도의 지원에 있는지, 내신 점수인지 추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자, 70% 컷에 앞쪽에 평균이 와 있으면 어땠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0% 컷보다 뒤쪽에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평균 컷이요, 이 70% 뒤쪽에 와 있다라면 이번엔 합격생들이 대부분 어디 와 있어요? 뒤쪽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뒤에 와 있어도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균의 위치가 70% 컷의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당락 여부가 결정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70% 컷의 앞에 있다라면 본인 점수가 70% 컷의 뒤에 있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요, 불합격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평균이 70% 뒤쪽에 있는 경우라면 본인 점수가 어느 정도 낮아도요,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0이랑 70% 컷의 활용 방법이에요. 자, 50% 컷은 10명 중에 5등, 70% 컷은 10명 중에 7등이라고 했을 때 이 경우도요, 격차가 적을 때랑 50이랑 70 컷의 격차가 클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격차가 적은 경우 보면, 자, 50% 컷이 2.0이 되고요. 70% 2.02 정도, 0.0 정도까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합격생이요, 50이나 70% 합격 컷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50% 컷, 70% 컷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대부분이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합격생이 50하고 70% 합격 컷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본인 내신 점수가 70% 컷보다 앞쪽에 50% 컷보다 앞쪽에 있다라면은 내 점수가 이쪽에 있다라면 합격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70% 컷 뒤쪽에 있다라면 이거는 불합격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50% 컷이랑 70% 컷이 이 정도 격차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를 볼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가 2.0, 70% 2.3 이렇게 돼 있으면 한 0.3등급 정도 격차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생이 50이랑 70의 합격 컷에도요, 넓게 분포가 돼 있으니까 본인 내신 점수가 70%보다 어느 정도 뒤쪽에 존재하더라도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소신 지원 한 2개 정도 써보셔도요, 굉장히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뭐라 그러지? 어떤 수학적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이건 수학적 근거는 없어요. 단,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50이나 70% 컷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합격의 적정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심리상 지난해 점수들이잖아요. 지난해에 50이나 70%의 입시 결과가 올해에도 합격의 적정선으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하고 70%의 합격선 안에 있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풀이 되고요. 특히나 이전에 여러 해 합격자 평균치가 제공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 합격치 평균이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 정확도는 훨씬 더 높아져요. 자,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저희 거 아이디의 배치표를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21년 평균, 22년 평균, 23년 평균, 24년도 거엔 2개 나와 있습니다. 컷 1이랑 컷 2랑.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50이랑 70컷, 50이랑 평 이런 식으로 많이 줘요.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이 전년도 몇 해에 대한 평균치들 있죠? 요 평균치가 크게 원래 점수랑 큰 점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근데 이게 크게 막 평균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면은 요것도 신뢰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큰 이변이 없으면 큰 차이를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훨씬 더 정확도는 높아져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결론 보겠습니다. 50이랑 70%의 입시 결과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특히 상위권 학과인 경우에는요, 종합전형보다 교과전형에서 조금 더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뚜렷하게 특징을 보이고 있고,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점수 폭이 조금 더 벌어진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지껏 앞쪽에 있었던 페이지의 예를 들어보면 점수 차이가 0.02 정도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점수에도. 근데 의치 한약수나 서영고, 서성한의 경우는 50, 70%의 입시 합격 컷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들 0.05등급 정도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어디하고 어디가? 50이랑 70%가 요 정도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구간에 여지껏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구간이 50하고 70% 구간이 뭐 0.07에서 0.15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합격 분포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한 0.15등급 정도 많이 차이를 보이잖아요. 이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시 결과가 50컷이랑 70컷으로 주어졌을 때 그 격차가 적을수록 합격생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원 시 주의해야 되고요. 첫 번째, 뭐 50이랑 70컷의 점수 분포가 이게 격차가 적었으면은요, 대부분 다 여기 모여 있다라고 그랬죠. 이러니까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요, 평균하고 50% 컷을 주어졌을 때 평균의 위치가 70컷보다 앞쪽이냐 아니면 이거 뒤쪽이냐, 이 부분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70컷보다 평균이 내가 앞쪽에 와 있다라면 대부분 70% 컷보다는 학생들이 점수가 좋은 쪽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그랬죠. 이러니까 내 점수를 쓸 때 70% 뒤쪽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쓰시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70% 컷보다 평균이 이 뒤쪽에 와 있다라면은요, 평균 컷이 뒤쪽에 와 있다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70%보다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내가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확인을 해갖고 어느 쪽이 좋은지를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첫 번째 뭐도 있었느냐 하면, 자, 50% 컷이랑 평균 컷이랑 이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넓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또 뭐였어요? 50이랑 평균 컷이랑 가까운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 다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50이랑 평균 컷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다. 50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면은 이 경우는 전체들의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합격생 분포도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는 이 경우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의 주요 결과였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꼭 보시고 또 보시고, 이 경우는 한 3번, 4번까지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누구든지 전부 다 어느 학생이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합격하기를 꼭 부탁, 그리고 제가 꼭 희망하고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알버트 개선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주는 교훈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자,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후회 없는 고교 활동 시간이 되도록 이 IDA는 끝까지 응원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IDA 대표장 김용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